액땜이야, 액땜! 시골 기운이 안 좋잖아. 친정어머님이 다녀가신 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목격한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시며 삼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친정 엄마를 더러운 존재 취급하는 시어머니. 괜찮다, 딸아? 엄마는 다 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평생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엄마를 시골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 앞에 서연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에게 그런 대우를 한 시어머니의 만행을 서연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혜로운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이 시댁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33살의 서연은 온화한 성격으로 시어머니 김정숙과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58살의 시어머니 김정숙은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특히 서연의 친정에 대해서는 늘 은근한 불만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서연이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드리는 동안 김정숙은 거실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이라서 말이야. 우리 손자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살짝 멈추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참 착해요. 시골 출신인데도 예의는 잘 갖춰서 다행이죠. 이웃 할머니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정 어머님이 가끔 오시면 좀 그래요. 말투도 거칠고 시골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김정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서연이 상을 차려서 거실로 나가자 김정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서연아 수고했구나. 오늘 반찬이 맛있겠네. 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서연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김정숙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친정 어머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괜찮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농사일이 바쁘시긴 하지만요. 서연이 대답했죠. 그래, 시골에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너무 자주 오시면 안 돼. 우리도 살림이 바쁘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거든. 김정숙의 말에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친정 엄마는 서연에게 폐가 될까봐 거의 오지도 않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주 오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남편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35살의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머니를 무척 따르는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가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응, 잘 지냈다. 너는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 저녁 준비하고 있나요? 응, 부엌에서 하고 있어.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평상시와 다름없었어. 당신은 회사에서 어땠는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친정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신다고 하시네. 좀 조절해서 모시면 어떨까? 민호의 말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자주요? 친정 엄마는 3개월에 한 번도 안 오시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민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 편에서만 생각하고 서연의 마음은
헤아리려 하지 않았죠.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는 없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쯤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그런데 서연아, 너도 집안일만 하지 말고 뭔가 배우면 어떻겠니? 남편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도 해야지. 김정숙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어떤 걸 배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글쎄, 요리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회화라도. 요즘 시대의 며느리도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친정에서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더욱 그래. 김정숙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시간 내서 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살의 이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의 통장을 맡고 있는 정보통이었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랑 이웃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좀 그러더라. 며느리가 참 착한데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친정 어머님 이야기할 때 좀 그랬어.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 그런 뜻은 아니실 거예요. 어머니도 나름의 걱정이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며느리 친정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참 착하구나. 나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서연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가정 평화를 위해 참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민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여보, 오늘 할머니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제 친정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민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시골이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건 할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너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좀 직설적이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감쌌어요.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친정 엄마를 시골 냄새 난다고 하시는걸요. 서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좀 그랬네.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우리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민호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면서 서연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이 서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갑작스럽게 몸살 감기에 걸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평소에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리는 서연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봤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아침 준비를 못하겠어요. 서연이 방 밖으로 힘없이 말했어요. 김정숙은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감기는 자기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오늘은 민호가 나가면서 빵이라도 사다 먹으라고 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서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병원에 가볼까? 괜찮아.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것 같아. 어머니께 폐 끼치지 않게 빨리 낫도록 할게. 서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푹 쉬어.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민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다.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일어나지 마라.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안 좋더니 감기 걸렸구나. 65살의 박순덕은 새벽 첫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온 참이었어요.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서연의 이마를 만져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엄마가 죽 끓여줄게.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딸이 아픈데 엄마가 안 오면 누가 와?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지금 동네 부녀회 모임 나가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엄마가 저녁 준비까지 다 해놓을게. 너는 그냥 누워있어. 박순덕은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연아, 이거 먹어봐. 엄마가 새우 넣고 죽 끓였다. 박순덕이 죽을 떠서 서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가 끓인 죽이 최고예요. 서연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엄마가 여기 있는 동안 푹 쉬어라. 박순덕은 서연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김정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냄새지? 누가 와 있나? 김정숙이 거실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박순덕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서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친정어머님이시군요. 갑자기 오셨네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김정숙은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올라왔어요. 박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하시고 오셔야죠.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박순덕의 겸손한 태도에도 김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저녁은 준비하셨어요. 네, 서연이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준비해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나물 몇 가지 무쳤어요. 김정숙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음식 냄새가 좀 진하네요.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아, 제가 마늘을 좀 많이 썼나 봅니다. 죄송해요. 박순덕은 당황하며 창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늘 낮에 왔단다. 서연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박순덕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서연이 상태는 어때요? 많이 아프지는 않고 죽 먹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친정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제가 해야죠. 박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좀 짜네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드시나 봐요. 김정숙의 말에 박순덕은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맛있는데요.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박순덕은 거실 소파에서 잘 준비를 했어요. 김정숙이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주무시기 불편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잘 자니까요. 박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골에서는 온돌방에서 주무시겠지만 여기는 침대 생활이라 다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며느리 돌보러 온 건데 뭘. 박순덕은 고마워하며 말했지만 김정숙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새벽에 박순덕은 조용히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김정숙이 일어나자 이미 상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농사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박순덕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손님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 어머니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박순덕의 말에 김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의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박순덕은 오후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손으로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아직 몸이 약한데 뭘. 엄마가 다 해놓을 테니까 푹 쉬어라. 박순덕은 서연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김정숙은 이런 박순덕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불편해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 같잖아요. 친정 어머님이 오셔서 집안일까지 다 하시면 체면이 서지 않아요. 김정숙이 민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 일인데요. 좋은 뜻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잖니. 민호는 어머니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덕은 서연의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딸아, 이제 괜찮은 것 같구나. 엄마는 오늘 내려가야겠다. 엄마, 조금 더 계세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서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불편하시겠어.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박순덕은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김정숙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박순덕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버스 시간 괜찮으세요? 응, 3시 차를 타면 저녁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 박순덕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김정숙도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덕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연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현관 밖까지 나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몸 건강하시고요. 응, 너도 몸조리 잘해라. 친정 엄마가 사라진 후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김정숙이 현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서연이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김정숙이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소금을 한 움큼씩 집어서 현관문 앞과 현관 계단에 골고루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김정숙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현관 앞에 뭐 하셨어요? 아, 그거 소금 뿌렸어. 액땜이야, 액땜. 김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액땜이요? 왜 갑자기 액땜을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시골 기운이 안 좋잖아. 친정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기운 옮을까 봐서. 김정숙의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뭐가 너무해. 예전부터 하던 거야. 시골에서 오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김정숙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친정 엄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아플 때 돌봐주러 오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상처받으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을 게 뭐 있어.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건 우리 집 관습이야. 며느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토를 다는 게 어디 있니? 김정숙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옆집에서 이웃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살 통장 할머니였죠. 어머, 이게 무슨 소금이 이렇게 널려 있네. 누가 뿌렸어요? 이웃 할머니가 현관 앞 소금을 보며 물었어요. 아, 그냥 액땜으로 뿌린 거예요. 김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액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친정 어머님이 다녀가셔서요. 시골 기운을 좀 없애려고요. 김정숙의 대답에 이웃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며느리 친정 어머님이 다녀가신 걸 가지고 소금을 뿌리시다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뭐가 심해요? 예전부터 하던 거라고요. 김정숙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좀 그렇죠. 며느리 마음도 상할 텐데.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자니 더욱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이웃들까지 다 알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건 좀 그렇다. 며느리 친정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이웃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연은 혼자 남아서 현관 앞 소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하지만 참고 살아야지. 네, 할머니. 괜찮아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오자 서연은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친정 엄마 다녀가신 후에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셨어요. 소금을요? 왜요? 민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액땜한다고 하시면서 시골 기운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이웃 할머니도 보셨고요. 서연의 말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좀 그러셨네. 그러게요. 너무 속상했어요. 친정 엄마를 뭘로 보시는 건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신을 좀 믿으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예전 세대라서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감쌌어요. 하지만 이웃들까지 다 봤어요. 할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그랬네. 내가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려 볼게. 민호의 말에 서연은 조금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도 김정숙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서연아, 친정 어머님께 말씀드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당황스럽잖아. 김정숙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키운 채소 같은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 해. 농약 냄새도 나고 우리는 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소금 뿌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님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요즘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나? 너무 심한 것 같아. 서연은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이런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소금 뿌리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서연은 친정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머니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는 몸이 다 나았니? 박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엄마가 와서 돌봐주셔서 금방 나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하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박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뭐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한 말? 무슨 이상한 말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요. 혹시 불편하셨을까 봐서요. 서연은 차마 소금 뿌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딸아. 엄마는 다 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박순덕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몰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엄마,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속상하지 않을 리가 있니? 하지만 내가 시댁에서 눈치 보일까봐 그냥 참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박순덕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시어머니 성격이 그런 거지. 박순덕은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서연은 다시 친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라. 엄마가 저희를 키울 때 정말 힘드셨죠?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박순덕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희 삼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고. 서연의 말에 박순덕은 잠시 침묵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특히 너는 막내라서 더 걱정이 많았고. 엄마,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뭘 듣고 싶은데? 박순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순덕은 한숨을 쉬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겨우 5살이었지. 형, 누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정말 막막했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너희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논밭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농사가 뭔지도 몰랐어. 하지만 배우는 수밖에 없었지. 이웃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배울 수 있었어. 엄마, 그때 정말 많이 우셨죠? 서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밤에 혼자서 많이 울었지. 하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 엄마가 울면 너희들이 더 불안해할까 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시는 엄마 뒷모습이 기억나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됐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공부 잘해주니까 힘이 났어. 특히 너는 성격이 순해서 엄마 마음을 제일 많이 헤아려줬지. 엄마, 제가 시집와서 고생할까봐 걱정 많이 하셨죠. 박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많이 했지. 시집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특히 우리처럼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도시시댁에 가면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어요. 응, 하지만 내가 착하고 현명하니까 잘해나갈 거라고 믿었어. 지금도 그런 마음이야.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를 무시해도 참으시는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질까 봐서야. 엄마 하나 때문에 내가 눈치 보이면 안 되잖니. 그냥 참고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엄마, 너무 억울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딸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다 잘 커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지만 엄마도 존중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평생 희생하면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박순덕은 딸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용서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서연은 친정 마을에 사는 이모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어머, 서연아. 잘 지내니? 오랜만이네. 이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엄마 이야기인데요. 순덕이가 뭔 일 있니? 무슨 일인데?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희를 키우실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아이고, 내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남편 잃고 혼자서 아이 셋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때 이모가 보시기에 엄마는 어떠셨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내 엄마는 끝까지 버텼거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너희들 공부는 꼭 시켰어. 그래서 너희들이 다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이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었어. 과부가 혼자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낸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시어머니는 무시하시는 걸까요? 서연이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살아온 삶이잖니. 내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건 그 사람이 무지한 거야. 이모의 말에 서연은 조금 위안이 됐어요. 이모, 엄마한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엄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요. 알았어. 꼭 전해줄게. 너도 시집살이 힘들겠지만 잘 버텨라. 내 엄마가 그렇게 키운 딸인데 못할 게 뭐 있겠니? 이모의 격려에 서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소금 뿌리기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김정숙은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서연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친정에서 전화 올 때 너무 오래 통화하지 마라.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할 일도 많은데. 김정숙이 아침에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뭔가 보내온다고 하면 미리 말해. 갑자기 택배 오면 당황스럽잖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골에서 기른 채소 같은 건 받지 마라. 농약 범벅일 텐데 몸에 안 좋아. 우리는 유기농으로 사 먹으니까. 김정숙의 말에 서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농약 안 써요. 모든 걸 직접 기르시거든요. 그래도 시골 것은 믿을 수 없어. 요즘 농약이 얼마나 독한데. 김정숙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친정 엄마 다녀가신 후에 소금 뿌린 거 알죠? 응, 그 이야기 했잖아.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린다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더 심해지셨어요. 친정 전화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하시고 채소도 보내지 말라고 하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 친정 엄마를 더러운 존재 취급하는 게 좋은 뜻인가요? 서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가 들으시겠어.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들으시면 어때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럼 제 엄마는 어머니가 아닌가요? 왜 항상 시어머니만 감싸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고집이 세셔서 그런 거지. 이해요. 그럼 제 엄마 마음은 이해 안 하시나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소금 뿌림 당해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숙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커? 부부 싸움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네요.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때문에 화내는 거니? 김정숙이 서연을 향해 물었어요. 서연은 이 기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엄마 다녀가신 후에 소금 뿌리신 거 정말 속상했어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 예전부터 하던 거라고 했잖아. 김정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아프다고 4시간 버스 타고 와서 돌봐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김정숙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을 게 뭐 있어.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관습이야. 김정숙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관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습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버릇없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교육시키려고 드는 거야. 김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여보, 제발 말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연이 민호에게 호소했지만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아, 일단 진정해. 어머니께 사과드려. 민호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서연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정말 이러고도 이 집에서 살 생각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김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 친정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서연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잤고 서연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은 서연을 무시하며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 출근해 버렸어요. 서연은 혼자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소리 좀 컸던데 괜찮니? 네,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랑 다툰 거지. 나도 다 들었어. 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서연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한마디 할게.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안 좋을 거예요. 들으면 어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나빠?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조금 위안이 됐어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 친정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너무 구시대적이야.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건지. 아니야, 참으면 안 돼. 계속 참으면 더 심해져.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해.
할머니의 조언에 서연은 뭔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달력을 보니 다음 주가 시아버지 환갑 잔치였습니다. 온 친척이 모이는 자리였죠.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시아버지 김대수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60살의 김대수는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가족들의 갈등에는 잘 끼어들지 않으시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주인공이셨죠. 오전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김대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68살의 김대호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동생 환갑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김대호가 김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덕분에 무사히 환갑을 맞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수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친척들도 도착했어요. 시누이 민경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30살의 민경은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평소 어머니 편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경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민경아. 너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경이 대답했어요. 서연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김정숙은 친척들 앞에서는 다정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잘해요. 덕분에 집안일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김정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서연은 이런 김정숙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모든 친척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큰 원탁에 둘러앉아 환갑 잔치가 시작됐어요. 김대수는 정중앙에 앉고 김정숙은 그 옆에, 큰아버지는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호가 건배사를 했어요. 모두들 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서연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여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김정숙이 갑자기 서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은 시골이라서 말이야. 그래서 가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김정숙의 말에 친척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큰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교양이라는 게 좀 부족해서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으니까 당연하겠지만. 김정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말투도 좀 거칠고요.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김정숙이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손톱에 흙도 끼어 있고 옷차림도 그렇고. 시누이 민경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를 모독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참 착해요. 친정 어머님이 가끔 오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참고 지내고 있어요. 김정숙이 우쭐하며 말했어요. 특히 냄새가 좀 나요. 시골 냄새라고 해야 하나. 마늘 냄새 같은 게 옷에 배어 있어서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예요. 김정숙이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도 좀 이상해요. 간도 안 맞고 뭔가 어수선한 맛이에요. 역시 시골 음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김정숙이 계속해서 친정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친정 어머님이니까 예의는 지켜드리죠. 하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김정숙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 김대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님이 농사 이야기만 하시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시고 김정숙이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지금 식사 중인데. 김정숙이 불편해했어요. 잠깐만요. 친척분들께서 모이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데? 큰아버지 김대호가 물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서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니? 김정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요. 친척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학비를 벌어주셨어요.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신 적 없지만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 엄마가 제가 아파서 고생한다고 하니까 새벽 첫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와서 저를 돌봐주시고 가셨거든요. 서연이 계속해서 친정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얘야,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엄마가 다녀가신 후에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액땜한다면서요. 서연의 폭탄 발언에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금을 뿌렸다고. 큰아버지 김대호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큰아버님, 김대호의 놀란 목소리에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정숙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끝까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큰아버님. 친정 엄마가 다녀가신 후에 시골 기운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셨어요.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시누이 민경도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김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건 오해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김정숙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웃 할머니들도 다 보셨어요. 액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서연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재수 씨, 이게 사실이에요? 큰아버님이 김정숙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그냥 예전부터 하던 거라서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김정숙이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어요. 예전부터 하던 거라고요? 그럼 며느리 친정 어머님이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친정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친정 엄마를 시골 촌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이 없다고 뒤에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친척들이 모두 김정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골이라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큰어머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김정숙이 애써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서연은 친정 엄마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혼자서 논 3,000평을 관리하시면서 저희 3남매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형과 누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저도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어요. 친척들이 감탄하며 들었어요. 그런 분을 교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소금까지 뿌리시면서 액땜한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정말 그러신 거예요?
신우이 민경이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경아,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김정숙이 딸에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소금 뿌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경도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님이 김대수를 향해 말했어요. 동생,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저는 몰랐습니다, 형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 듣네요. 김대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친정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큰아버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다니. 둘째 숙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 친정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못 참죠. 셋째 숙모도 서연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김정숙은 모든 친척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모두들 오해하고 계셔요. 저는 정말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김정숙이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해서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큰아버님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친정에서 전화 올 때도 오래 통화하지 말라고 하시고 친정에서 보내는 채소도 농약 범벅이라고 하시면서 받지 말라고 하세요. 김정숙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오시면 미리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오면 당황스럽다고 하세요. 하지만 친정 엄마는 3개월에 한 번도 안 오세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정을 무시하시는 게 맞나요? 친척들이 모두 김정숙을 나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동서,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큰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친정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둘째 숙모가 김정숙을 꾸짖었어요. 시아버지 김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말이 맞소. 당신이 잘못했어. 김대수의 말에 김정숙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요? 저는 정말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큰아버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며느리 친정 어머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대한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큰아버님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사과하셔야 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민호마저 어머니를 비판하자 김정숙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너희들까지 왜 이래?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식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김정숙에게 쏠렸습니다. 김정숙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상태였어요. 환갑 잔치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집으로 돌아온 김정숙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비록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민호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방문을 두드리곤 했지만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몸이 상하실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숙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좀 드셔보세요. 하지만 김정숙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시아버지 김대수가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 나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김대수의 말에도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소. 며느리한테 가서 사과하시오. 김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더 지나서야 김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거실에서 서연을 마주쳤을 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연도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김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김정숙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친정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 김정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몰랐어. 친정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김정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신 거였구나. 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김정숙의 진심 어린 반성에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친정어머님께 내가 직접 가서 사과드려야겠어. 전화로는 안 되겠어. 김정숙이 결심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친정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서연이 말렸지만 김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꼭 가야 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김정숙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김정숙은 정말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민호가 차로 모셔드리겠다고 했지만 김정숙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야 정성이 보이지. 김정숙이 말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 주말 김정숙은 정말로 시골로 내려갔어요. 평생 시골을 무시해왔던 김정숙이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박순덕은 김정숙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사부인께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사돈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정숙이 박순덕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박순덕이 당황하며 김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소금까지 뿌리면서 모독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박순덕은 김정숙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순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제가 몰라봤어요. 김정숙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혼자서 3남매를 키우시면서 모두 대학까지 보내신 거였는데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김정숙의 말에 박순덕은 놀랐어요. 서연이가 이야기해 줬나 봐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박순덕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랑할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해낼 자신이 없어요. 김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숙은 박순덕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으로 감동받았어요. 박순덕도 김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박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죄송했고 고마워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김정숙이 약속했습니다. 김정숙이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에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훌륭한 어머님을 두었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김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그 후로 김정숙은 박순덕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어요. 박순덕이 집에 오실 때도 정성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이웃들도 김정숙의 변화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몇 달 후 박순덕과 김정숙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사이가 됐어요.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웃들은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네요. 이웃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서연이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변했어요. 이제는 친정 엄마께 깍듯이 인사드리고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서연이가 복받아서 저도 복받는 것 같아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모든 가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소통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현재 서연의 가족은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정숙과 박순덕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